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7월 16일 오후 12시 55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17.5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크게 상승하면서 123K대 신고점 형성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급락 오면서 115K대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반등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 이렇게 하락한 이유와 함께 앞으로 예상되는 비트의 흐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현재 중요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알트 차트도 체크해볼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죠.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현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다이버전스 신호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으니 지금 신청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캔들 흐름 먼저 빠르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신고점을 118K 후반에 형성한 뒤 다시 한번 고점 경신하는 상승 보이면서 120K대 들어선 이때 당시였는데요. 지난 영상 캡처본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부터 이 당시부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18K 그리고 121K 때 다시 한번 중요 구간이라고 상기시켜 드리면서 위쪽으로 122.5 그리고 123.5까지 잡아드렸었습니다. 당시 캔들의 윗구간도 그렇고 아래 구간에도 자자랑 저항 구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이 121K 대와 118K 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보시면 이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구간과 노란색 네모 구간이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큰 저항이 자리한 가격대였습니다. 그 위로 하늘색으로 보이는 첫 번째 선이 122.5K였고 그 위로 123.5K까지 잡아드렸었죠. 이 캔들 흐름 보시면 강력하게 올라온 이 캔들 121K 대 초중반 저항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윗꼬리 그리면서 아래로 빠집니다. 이후 다음 캔들에서 강력하게 해당 저항 모두 돌파하고 올라가죠. 저는 캔들이 연속으로 강한 힘으로 올라와서 저항으로 잡았던 122.5K까지 안착시켰기 때문에 123.5K까지도 터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내 다음 캔들에서 음봉으로 잘 뚫어 올린 중요 저항을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점 부근에서 1시간 봉상 보시면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좀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이후 다음 봉에서 캔들 큰 음봉으로 이 노란색 네모박스 아래로 확실하게 돌파 하락해버립니다. 올라갈 때 중간 저항으로 잡았던 이 하늘색 네모박스 구간 지지로 작용하는 듯 했지만 이후 다시 한번 큰 음봉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18K 때도 지키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죠. 제가 이 봉 나오는 거 보고 텔레그램 이렇게 길게 남겨드렸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118K 그리고 121K 때 모두 빼는 움직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모두 빼버리고 있죠. 두 가지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어떤 시나리오대로 나오든 그러니까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이 신고점 다시 한번 경신하러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든 아니면 경신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든 어쨌든 일단은 이대로 일직선으로 내리지 않고 반등 왔다가 빠질 거라고 본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텔레그램 올려드릴 당시가 오후 2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유효한 3시까지 유효했던 초단기 지지로 116.7K를 잡았고요. 그 아래 만약 이 초단기 지지 지키지 못하고 뺄 경우에 중요하게 봐야 한 지지로 115K를 잡아드렸어요. 저항으로는 118.1K 부근, 여기 파란색 중요한 라인이죠. 그 위로 하나 더 잡았는데 제가 118K 위로 올려야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고 118K 위에 잡은 두 번째 저항 안착시켜야 안전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구간들 켜서 다음 흐름 보면 캔들 한 번 더 저점 낮추지만 3시까지 유효하다고 말씀드렸던 116.7K 부근 잘 지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음 봉은 저점 한 번 더 내렸지만 양봉 띄우게 됩니다. 이 봉이 완성된 때가 저녁 9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까지 유효하다고 말씀드렸던 해당 지지 구간과 3시까지 유효했던 이 지지선은 지우도록 하겠고 어제 저녁 9시 반에 CPI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결과치 보면서 지지저항 새로 잡아드렸었는데 텔레그램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괜찮게 잘 나왔다. 특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일단은 시장 안도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지지저항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지지로 116.4에서 115.9K 잡았고요. 여기 흰색 네모박스죠. 저항으로 117.9에서 118.2K 잡았습니다. 결국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118.1K 여기가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116K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114.7K부터 강한 지지 여기 쌓여있다, 이렇게 지지 많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엄청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죠. 여기 위에도 강한 저항이 작용을 하고 있고 아래에도 지지가 많은 상태니까 큰 변동성이 없을 거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에도 지지가 많고 위에도 저항이 많으면 캔들이 해당 구간들을 모두 뚫어 올리거나 혹은 훅 다 빼버리는 큰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해야 하는데 어제는 사실 그럴 만한 이슈가 없다라고 봤어요. 더군다나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서 좀 더 빠지더라도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 보일 거라 예상을 했고요. 실제 캔들 흐름 보시면 새벽에 해당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는 흐름 보였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시간 봉으로 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 구간 지킨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빠질 때도 이런 구간 잘 지키고 올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맞고, 지금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런 구간에서 정확히 저항받고 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차트 상황 확인하고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비트 지지는 잘 지켜준 모습이지만 여기 지지는 잘 지켜줬지만 저항은 뚫지 못했다. 여기 아직 뚫지 못했죠. 오늘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이제 119K 안착 여부다. 제가 어제 텔레그램 저녁에 남겨드릴 때 만약에 비트가 새벽 사이에 118K 위에 올라가서 안착시키면 119.8K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현재까지도 118K 넘기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직 여전히 이 저항을 뚫어 올리지 못한 비트가 이후에 뚫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118K 후반에서 119K 중반까지 있는 저항을 막고 더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형성되어 있는 단기 저점 있죠. 여기를 갱신하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런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비트가 119K 위에 올라가서 내일까지 계속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119K 올라가서 다시 아래로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터치만 하고 빠지지 않고 위에서 잘 버텨주면서 고점과 저점을 차례로 높여나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해요. 그러지 못하면 추가 하락 이어갈 가능성 굉장히 커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예상하는 앞으로의 비트 흐름 말씀드리기 전에 비트가 123K를 찍고 급락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급락한 첫 번째 이유로 고래의 움직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8일 전에 올린 영상에서 2011년 4월 이후 단 한 번도 움직임이 없던 고래의 지갑에서 10,000비트씩 8번 총 8만 비트가 이동되었음이 확인됐다. 정확하게는 이번 달 7월 3일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고래의 비트코인 이동 내역을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보여드렸었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일어난 해당 고래의 비트코인 이동은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 수준의 이동량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고래가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이유는 매도를 통한 수익 실현의 목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는 이후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매도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해서 8만 비트를 쭉 홀딩해오던 해당 고래가 18,640비트, 현재 가치상 20억 달러고요. 하나로 2조 8천억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래는 이번에 전체 8만 비트 중 23%가 조금 넘는 양을 매도한 건데, 시장의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아직도 그에게는 62,000비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하방 움직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차트의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 이번 5월부터 다시 상승을 시작한 6월 말까지 하락한 길이에 비해서 피보나치의 주요 비율인 1.618 라인까지
올랐다고 할 수가 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가격의 하락 조정 폭에 비해서는 피보나치 비율상 1.382 구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22년 말에 형성된 저점을 끝으로 해서 큰 상승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해 볼 때, 이 저점이 형성되기 전의 고점과 이 저점을 이었을 때 피보나치 비율상 현재 고점을 형성한 가격대는 당시 하락폭의 정확히 2배만큼 상승한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보나치 툴을 이용해서 과거 차트가 움직였던 길이, 폭과 비교해 봐서도 현재 고점 구간은 주요하게 봐야 하는 저항이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파동상으로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영상 찍었을 당시가 이때였을 거예요. 앞으로 고점이 최대 3번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조정했다가 가고 하면서 크고 작은 5개 파동이 마무리돼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일 거라는 말씀 드렸었죠. 저는 14일에 찍은 고점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고점이 형성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최소 한 번의, 많게는 2번의 고점 경신이 더 남은 거겠죠. 일단 여기에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5개 파동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그럼 다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파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이제 이 흰색 5개 파동을 3파로 하는 다음 파동이 여기서부터 나올 거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3개 올라갔으니까 4개 빠지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겠죠. 여기서 한 번 더 고점 만들지 않고 빠지게 되면 조정이 크게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고점을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죠? 파동상 여기서부터 이미 임펄스로 올라갔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1, 2, 여기까지 3, 4파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치러 올라갈 거예요. 이후에는 빠질 겁니다. 근데 고점을 하나 덜 만들었을 때보다는 조정이 덜 오고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일단은 더 큰 뷰는 복잡하니까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건 지금 형성되어 있는 123K를 경신해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이 경신될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힘이 부족해서든 아니면 제가 파동 카운팅을 잘못했든 고점 경신이 한 번 더 일어나지 않고 빠질 수도 있겠죠. 시장에는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럴듯한 반등은 나와줄 겁니다. 나오고 빠질 거예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건 신고점에서부터 가격 조정으로 빠지고 있는 이 흐름이 과연 어디서 마무리가 될 것인가. 거기가 다음 상승의 시작점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조정의 끝이 어디서 마무리가 되는지 혹은 이미 마무리가 된 건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 1시간 봉으로 확대해서 이 구간을 파동 카운팅해 보면 여기서 1, 2, 3, 4, 5로 이렇게 빠졌든 아니면 1, 2, 3, 4, 5로 빠졌든 어쨌든 5개로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상승 파동에서 조정은 3개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기가 5개 파동으로 빠졌다는 건 크게 A, B, C 파 중에서 A 파동이 빠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3개 파동으로 올라갔다가 이어서 5개 파동으로 빠지고 이렇게 조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ABC 파동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5개 파동으로 빠질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모양상으로는 A파의 3파, 4파가 이렇게 오고 여기서부터 이미 조정 B파가 진행돼서 지금이 올라가는 흐름이 C파의 마지막 파동일 수가 있어요.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든 최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파동이 5개 파동이라고 카운팅을 한다면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면서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5개 파동이 아니라 3개 파동으로 카운팅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작게 1, 2, 3, 4, 5가 나왔고 A, B, C 올라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1, 2, 3, 4, 5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ABC 조정 끝내고 여기서부터 지금 임펄스가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만약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면 지금부터는 저점을 내리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됩니다.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나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제가 아까 지지저항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때 오늘 119K 위에 안착시키고 나서 위쪽에 계속 놀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만약에 여기서 이미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 임펄스를 시작한 거라면 여기서 1, 2, 3-1, 3-2, 3-3이 나올 거고 3-4, 3-5 그러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절대 119K를 빼서는 안 될 겁니다.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딱 하나, 119K입니다. 오늘 119K 위에 안착시키느냐 마느냐. 만약에 안착 못 시키고 여기 저점 빼러 내려간다? 그러면 조정 좀 더 진행될 것 염두에 두고 시장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조정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C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여기보다는 저점을 갱신해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 C파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음 흐름은 뭐죠? 무조건 상승이죠. 우리는 이 매수 타점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높은 확률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신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해서 올라갈, 혹은 시장의 힘이 부족해서든 다른 이유에서든 이전 고점 경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 충분한 이 상승 추세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C파의 저점을 어떻게 잡느냐. 일단 제가 매번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지지나 저항선, 만약 이번에도 이렇게 조정 나온다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게시글 잘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C파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요 저항이나 잡을 수 있는 지지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관점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게시글 잘 체크해 주시고, 그와 함께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RSI 지표 체크하셔야겠죠. 지금 1시간 봉인데 캔들 여기 고점을 아직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쵸? 근데 RSI 지표는 이미 이 구간의 고점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괴리가 나타나고 있죠.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시장 힘이 좋아서 쭉 상승하면 모르겠지만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위쪽에서 다시 다이버전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전 저점 갱신해서 빠지는 흐름 나온다고 하면 그때 RSI 지표 어떻게 체크하시면 되냐면 캔들 저점에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저점이 계속 아래로 빠진다. 근데 RSI 지표는 같은 구간에서 더 이상 저점이 빠지지 않고 위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분명히 아래쪽에 지지선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지지선에 캔들이 닿았을 때 RSI 지표를 켜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양의 괴리가 나타난다? 그러면 곧 가격이 상승을 하겠구나, 조정 마무리 하겠구나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 영상 매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RSI 지표 활용하시면 매매하시는데 크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보세요. 캔들은 고점을 더 많이 높였죠. 근데 같은 구간에서 더 이상 RSI 지표는 상승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기 시작한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내요. 실제로 이렇게 더 이상 상승이 지속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보시면 캔들의 저점을 볼게요. 캔들의 저점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RSI 지표의 저점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크게 상승하면서 고점 한 번 더 경신을 했죠. 가끔 댓글에 이것도 상승 다이버전스, 이런 모양도 상승 다이버전스냐, 모양이 다르지 않냐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자료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캔들의 저점이 아래로 빠지고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지금 이런 모양이죠. 여기 모양. 이 모양은 일반 다이버전스입니다. 결국 상승할 거라는 시그널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럼 다음으로 밑에 있는 그림 보실게요. 캔들의 저점은 올라가고 지표의 저점은 내려가고, 어떤 모양이죠? 여기 있는 모양이죠. 캔들 저점 올라가고 지표 저점 내려가고. 근데 이것도 상승을 나타내는 강세 시그널입니다. 이건 우리가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보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저점뿐만 아니라 고점 간 괴리도 봐야 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일반이고 어떤 경우에는 히든이고 이렇게 둘을 나누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캔들과 저점 간의 괴리가 나타나면 가격이 상승하겠구나, 캔들과 지표 간의 고점 간 괴리가 나타나면 이후 가격이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쉬우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결국 괴리가 발생하고 있죠. 괴리가 없는 모양은 캔들 가격이 빠질 때 지표도 같이 빠지는 게 괴리가 없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같이 빠지는 게. 근데 캔들 가격 빠지는데 지표가 올라가거나 가격은 오르는데 지표가 빠지거나 이건 괴리가 있는 거죠. 둘이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이 괴리가 고점에서 나타나면 이후 가격이 캔들 가격이 하락할 것임을 나타내고 저점에서 괴리가 나타나면 가격이 상승할 것임을 나타낸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헷갈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정리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7월 14일에 고점을 찍었던 이때 당시 RSI 지표 보겠습니다. 캔들이 여기서 여기로 고점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RSI 지표가 같이 올라가고 있죠. 약간이나마 더 높였습니다. 고점을.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고점으로 갈 때, 최고점 찍으러 갈 때 볼게요. 캔들은 고점이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RSI 지표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빠지기 시작했죠.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 하락 다이버전스로 이후 가격 하락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말씀드렸고 이후 실제로 크게 쭉 빠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조정 오던 중간에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캔들의 고점이 계속 아래로 빠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RSI 지표는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고점이 아래로 내려가면 지표도 고점이 아래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때 보세요. 고점 빠지니까 지표도 계속 쭉 빠지죠. 근데 이 구간은 보시면 고점은 아래로 빠지는데 지표는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내는 시그널이죠. 이후 실제 추가로 조정 진행되면서 115K까지 다이버전스 신호 나타나기 시작한 게 120.5K였는데 115K까지 빠졌습니다. 쭉 빠지다가 어제 저녁에 저점을 형성한 이 구간 볼게요. 캔들 저점 아래로 쭉 빠지고 있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RSI 지표는 어느 순간 저점을 더 이상 빼지 않고 잘 방어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게 되죠. 이건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고 이제 조정이 마무리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후 실제로 여기 저점을 끝으로 해서 반등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 구간에 지지로 흰색 네모 박스를 잡아드렸어요. 116.4에서 115.9. 제가 잡은 지지 구간에서부터 상승 다이버전스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거는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아직 RSI 간에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현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조정 오거나 가격 하락할 거라는 거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매도 타점으로 잡아보실 수 있겠고 이번에도 이렇게 쭉 빠지기 전에 위에서 최고점 부근에서 빨간색 신호 뜨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반등하기 전에는 초록색 신호 확인되고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료 요청 많이들 하고 계신데 특히 RSI 소스코드 신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가끔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반드시 카톡 링크 통해서 자료 요청하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RSI 소스코드 비롯해서 RSI 지표 활용한 매매법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그리고 주식 매매하실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상승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료 신청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표 활용한 알트코인 차트 보시면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일봉상 봤을 때 작년 12월에 최고점 찍었을 때 RSI 지표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중첩돼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지표 뜨고 있었죠. 이후로 크게 하락했고 이번에 상승하기 전에 초록색 지표 뜨고 있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후 106% 넘게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5, 6월 달에 조정을 당시에도 빨간색 신호 뜨면서 가격 하락할 거라는 신호 미리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도지코인도 보시면 2024년에 크게 상승하기 전에도 RSI 다이버전스 소스코드에서 초록색 신호 관찰되고 있었고 이후 최대 440% 넘는 상승 나왔던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후 고점 부근에서 캔들은 고점 더 높여가지만 RSI 지표는 아래로 빠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 관찰된 뒤에 이후 70%를 빼버렸죠. 이번 5월에 큰 반등 오기 전에도 초록색 신호 잡히고 있었고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는 지금까지
괴리가 심화되면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비트 조정 온다 그러면 알트들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오겠죠. 근데 그때 RSI 지표 체크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지지저항선과 같이 참고하시고 매수 타점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해당 소스 코드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알트 자료 지지저항선 잡은 알트 자료 보내드렸죠. 상황 보면서 괜찮은 알트들 추가로 지지저항선 잡아서 자료 보내드릴 예정이라는 점 같이 참고해 주시고, 제가 어제 알트 자료 보내드린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지난 5월 15일에 알트 자료 보내드렸을 당시 차트와 현재 차트 비교해서 같이 첨부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5월 15일에 알트 자료 당시 보내드릴 때 제가 선을 이렇게 딱 4개 잡아드리고 위에 네모 박스 하나 쳐드렸어요. 이후에 흘러간 흐름 보시면 여기 굵은 색으로 되어 있는 선 있죠. 여기를 6주 동안 뚫어내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쭉 빠졌다가 2270원 위로 와서 안착하고 나니까 중간 저항들 잘 돌파하고 안착시키면서 장대 양봉으로 최종 저항인 네모박스 구간까지 돌파한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주봉과 월봉 기준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2270원 아래로 빠진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이 차트가 주봉 차트거든요. 월봉상 보면 그냥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간 수준입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차트 지지저항선 자료는 이번 달까지 보시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아요. 근데 다음 달 된다고 해서 크게 저항선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지선과 저항선은 미세하게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잡은 이 구간들 모두 수정해서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알트 자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카톡 링크에서 알트 자료라고 남겨두시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청하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안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차트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비트코인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 현재 가격보다 위쪽으로 118.9K에서 119.2K 정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포지션 물량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116.7에서 116.5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24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도 위쪽 구간에 유동성 많이 보이는데 주요하게 봐야 할 구간으로는 119.1K, 119K 초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현재 가격대보다 훨씬 위쪽 최고점 라인 부근에 123.3에서 124.2K 정도까지 유동성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15.6K, 더 아래쪽으로는 112.6K 부근에 많은 유동성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는 유동성이 풍부한 곳으로 흡수하듯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맵 체크하시면 비트의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예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화정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현재 118K대에 있는 중요 저항 뚫어 올리라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4시간 봉상 여기 위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안착시켜야 추가 반등 노려볼 수 있겠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여기 119K 위에 올라가서 내일 아침에 일봉이 마감할 때까지 잘 버텨주느냐 여부입니다. 오늘 저녁 9시 반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죠. 이런 구간 터치만 하고 다시 빠지는 그림 주의하시면서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알트 자료 받으신 분들은 비트 119K 위에 올라섰을 때 자료에 잡아드린 주요 저항선 잘 체크하셔야겠죠. 잡은 구간 벗어나는 움직임 있으면 텔레그램으로 가장 먼저 관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7월 16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18.3K 부근에 있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